어제 하여튼 뭐 애기 보랴 장작 쌓으랴 이러면서 이야기 다 이상하게 밑도 끝도 없이 끝을 맺었는데,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그 89년인가 쯤에 미국 출장을 갔다가, 그때 이제 LA에 며칠 그 우리 회사 지사가 거기 있고 해서 거기 있으면서 하루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야 우리 여기까지 온 김에 디즈니랜드에 한번 구경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시서 이제 택시를 그때 택시를 타고 갔나 버스를 타고 갔나 모르겠다. 그 거리가 꽤 되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디즈니랜드를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월트 디즈니 영화 보면은 항상 그 멋있는 성이 나오잖아요. 그 성의 모티브가 된 게 이제 그 독일 피셴에 있는 노슈반슈타인이거든. 새 백조의 성, 새로 지은 백조의 성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루드비히 3세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그건 뭐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때 그 성을 보게 됐고, 그 뭐지? 디즈니랜드에서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뭐 잘 알다시피 조금만 뭐 상식 쪽에 귀를 열면은 그게 그 노슈반슈타인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거는 누구나 아니까. 그때 이제 독일을 이제 탐방하면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독일 거기 걔들 민첸 그러더라고. 미넨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민첸 그러더라고. 하여튼 거기서 스위스로 넘어가면서 가면서 들리는 나라가 리텐슈타인이라고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 엄연히 독립국가인데 그 스위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알프스를 뺑 둘러 있는 나라들을 일부러 시골로 일부러 그렇게 탐방을 했어요. 유명 관광지를 안 가고. 그랬는데 이제 가는 길에 그 휘셴이라는 거, 독일의 휘셴이라는 곳을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노슈반슈타인이라는 디즈니랜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성, 멋있는 성, 그 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성을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입장도 딱 한정적으로 하루에 몇 명
딱 받고 또 안 받아. 그래서 이제 그 뭐지?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40명 정도 되나? 40명이 쫙 그 뭐라 그래, 나래비 쓴다고 그러지. 나래비 사실은 나라베 해가지고 일본 말인데, 하여튼 이렇게 줄을 서서 쭉 가니까 이탈도 못해. 딱 정해진 그 코스대로만 가게 돼 있어. 이탈을 하면 사고 치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사진도 못 찍게. 그런데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 눈에만 보고 오면 너무 아쉽잖아. 네? 사진도 찍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사진기를 쓱 들면은 바로 사람이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통로, 쭉 그 코스가 있는데 통로 옆에는 전부 까만 포장으로 이렇게 까만 천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까만 천 속에서 사람이 나와. 이야, 희한하더만. 까만 천을 쓱 열고 사람이 나와서는 탁 못 찍게 해요. 그 안에서 몇 번을 시도했지만은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 내가 유일하게 찍은 게 그 백조 도자기. 그게 그 루드비히 3세, 그러니까 그 백조의 성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프랑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프랑스 왕가에서 그 기념으로 그 백조 물 위에 떠서 이렇게 우아하게 헤엄치는 그 백조를 도자기로 구운 거야. 그 유일하게 그 사진 한 장 찍었는데, 하여간에 가만히 있어봐. 그 백조의 성에 대한 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 여기서. 그럼 내가 왜 그러면 처음에 이 참나무를 만지면서 우리나라엔 굵은 나무가 없는 것 같더라. 6.25 때 전부 산화가 전부 포탄에 유린이 돼가지고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된 건데, 그런데 독일도 아주 박살이 났거든,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들은 이야기가, 그 노이슈반슈타인에 있는 성에 있는 뭐 하여튼 나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하다못해 그 루드비히 3세 그 사람이 2m 10인가 뭐 정도 된대. 키가 엄청 크대. 근데 그 사람 그 침대도 참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침대가 참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비단으로 뭐 아주 화려한 어떤 자수가 돼 있는 그런 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구 골조는 참나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높아. 그 침대가 이상하게 뭐 우린 요만밖에 안 하잖아. 이게 이 무릎하고 이렇게 걸치면 거의 걸칠 정도로 이렇게 높질 않은데, 그거 상당히 높아요. 한 이만큼 높던가? 한 이 정도 높아. 그리고 내귀퉁이에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캐놀피라고 그런가? 그걸 이렇게 침대 위에 뭐랄까 지붕처럼 이렇게 천으로, 아름다운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 참나무가 이게 옹이가 많거든. 옹이가 많다는 얘기, 이제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가지 나온 부분은 전부 옹이 아니야.
그런데 그 침대에 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침대 그 침상 그다음에 침상 옆에 이렇게 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구조, 그다음에 기둥 이런 게 하여튼 옹이가 하나도 없어. 그 설명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옹이가 있으면 뭐 대가리 없는지 자고는 옹이 없는 깨끗한 나무로 해라 해가지고 옹이가 하나도 없다. 진짜 자세히 보니까 옹이가 없어. 옹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나무를 제재해서 이렇게 대패질을 해도 이렇게 자국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없고 깨끗해. 깨끗해. 근데 또 한 가지 뭐라 그럴까, 참 경이로운 건 뭐냐면은 거기 성문이 있는데 성문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높이가 뭐 얼마나 될까? 뭐 거의 한 4m는 되려나? 그런 4m? 모르겠다, 자고. 굉장히 큰 나무인데, 큰 이제 문짝인데, 옹이가 하나도 없어. 그 문짝. 이렇게 두꺼운 문짝인데. 그 루드비히 3세라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명령을 했대. 옹이 없는 걸로 해라.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여기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살 때니까 그게 2006년 일이거든. 여기는 95년부터 이제 살았고, 현재 이 메인 건물은 2002년에 내가 새로 지은 집이고, 새로 또 신축을 한 거지, 신축. 새로운 건물 하나 지은 거지. 그래서 그 나무에 관심도 많았고, 나무도 많이 이제 이렇게 도끼질도 하고 또 엔진 톱으로 나무를 벌목도 하고. 벌목은 뭐냐면 내가 쓰기 위해서 벌목한 거지 어디 팔아먹으려고 벌목한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나무에 관심이 많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성문이 참나무인데 옹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 한쪽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고, 기억은 안 나요. 그 통짜발이는 아니고 몇 개 이렇게 붙인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 큰 나무가 통으로 만들었는데 옹이가 없다. 이건 뭐 경이롭지.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상상도 못해.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제 얘기하다가 디즈니랜드 얘기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노이슈반슈타인 얘기도 이 참나무 굵은 게 얼마나 굵은 게 있으면은 그것이 가능했겠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근데 하여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도 한옥 그러면은 세계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쪽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길가에 뭐라 그러나 그걸 이제 길에 쭉 가다 보면 옆에 휴게소라고 그러나? 휴게소? 휴게소 같은 어떤 그런 건물을 짓는데 주로 나무로 지어요. 나무로.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걸로 안 하고 주로 나무로 짓더라고. 근데 나무로 짓는데 우리는 집이 웅장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그 대들보 얘기하잖아요. 기둥하고. 그래서 대들보가 이렇게 굵은 게 몇 메타가 대들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적층 나무를 써요. 적층.
다시 말해서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고 폭이 한 이 정도 되는 나무를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적층 척척척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를 이제 악교나무선 이런 론드 같은 걸로 붙이고 볼트나트로 해서 꽉 채워가지고 몇 겹이 이렇게 붙여서 큰 긴 나무를 만들고 구조목을 만들고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높이는 한 이르고. 그러면 눈이 아무리 그 위에 올라앉아도 뭐 찌그러질 일이 없어. 우리가 흔히 그 눈이 많이 오는 고장은 지붕의 그 고각이 굉장히 가파르다. 이래야 눈이 뭐 빨리 흘러내린다. 난 이렇게만 알았는데 실제로 그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도 더 각이 느슨해요. 우리 집이 한 35도거든, 이 정도? 이 정도 되거든? 아니, 이 정도 되나, 35도? 근데 그 사람도 이래. 거의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밑에 그 면적이 상당히 넓지. 그런데, 그러면 결국 눈이, 겨우내 눈이 그냥 뭐 한 2m씩 이렇게 지붕 위에 쌓인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나 하니까 결국은 그 지붕도 그렇게 튼튼하고, 그 다음에 벽도 이렇게 두꺼워요. 벽이 이렇게 두껍더라고. 내 이제 일부러 봤어. 네, 그런 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밖에는 무슨 그 자연 석 가지고 이렇게 돌담 쌓듯이 쌓아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시멘트를 넣고, 이 안쪽에 뭐 이렇게 두꺼운데 내부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안쪽에는 이제 그 회벽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시멘트 몰타를 한 다음에 하얗게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알프스 쪽에 있는 집들, 스위스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쪽에 이렇게 집들을 그쪽에 뭐 관광 가보신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그림 같지. 그림 같지. 그런데 실제로 그 민가에, 나는 실제로 민가에 몇 개의 민가를 들어가서 봤거든요. 실제로 민가에 가보면 집이 무지하게 커요. 가까이 가보면 엄청 커. 정말 놀랄만해. 멀리서 보면 조그만하게 그림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집이 건평이 상당히 크다고. 그리고 벽도 두껍고 지붕도 두껍고. 심지어는 빗물바지, 빗물바지의 그 빗물바지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전기에 관계되는 자재들, 그러니까 고압선 말고 보통 이제 저기 28,000볼트인가 도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전기, 거기에 쓰이는 그 자재들, 아연 도금에 돼가지고 하얀 철 자재들이 있거든. 두께가 그 정도야. 다 빗물바지가 이렇게 넓은데 두께가 우리처럼 그 양철판이 아니야. 그리고 그 빗물을 타고 내려오는 파이프도 한 100mm 정도 되는데 두께가 장난이 아니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전부 아연 도금이 두텁게 돼 있어가지고 녹도 안 쓸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100년, 200년 써도 그것이 이 찌그러지거나 변형이 일어나거나 녹이 쓸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겠더라고.
장작 쌓는 것도 내가 한번 봤는데, 아이고, 보자. 그 사람들 절대 나처럼 이렇게 안 쌓아요. 여기다가 넓적한 판때기를 하나 대고 그 판때기에 딱딱 맞춰. 딱딱 맞춰서. 그러니까 이 안쪽은 뭐 이게 들쑥날쑥 하겠지, 당연히. 근데 이 바깥쪽은 무슨 뭐 몰탈 벽 같아. 빤뜨대. 단지 이것만 모양이 여러 가지니까, 예, 뭐 굵은 놈, 가는 놈, 뭐 쪼개진 놈, 안 쪼개진 막 이게 형형각색이잖아. 근데 면은 완전히 무슨 미장공이 미장한 것처럼 빤뜨대. 그게 집집마다 그 사람들 그 전통 가옥들, 도시를 떠나면 다 전통 가옥이야. 도시에만 이제 그 콘크리트 각이 팍팍 친 그런 빌딩이 있고, 그 도시만 딱 벗어나면은 전부 그 전통 가옥들인데, 그 벽에, 처마 밑에 쌓여 있는 것들이 전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뒷마당 같은데 쭉 쌓아놓는다고. 그리고 지붕을 이제 양철판으로 지붕을 싹 덮어놓고, 그래서 맨무대기씩 그렇게 해놔, 겨울에 쓰려고. 근데 이 면은 그냥 칼이야, 칼. 그 자체가 하나의 그 관광거리야.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이겠지. 성향.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아주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딱딱한 어떤 그런 칼 같은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나도 그런 걸 보고, 야, 씨, 나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저렇게 해야지. 야, 배울 게 너무 많다.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만 하면은 뭐 괜히 뭐 딴 데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밥 벌어 먹겠다 그랬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그 사진 속에만 있어.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접목을 시키면은 정말 차별화된 어떤 그런 좋은 명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몇 가지는 우리 집에다 접목을 해야지. 최근에 그 사진 파일에만 있던 거를 이야기거리를 좀 찾아내느라고 이렇게 옛날 사진, 특히 그 오스트리아 산골, 스위스 산골 이런 데 이제 다녀봤던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다시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16년 전 얘기거든, 그게. 다시 이때 내가 보고 온 것을 접목시켜야지 한 거, 그것도 다시 좀 이제 접목을 시켜야겠다. 그거는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을 차분히 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큰놈, 손자 큰놈이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요 집 앞에까지 스쿨버스가 오거든. 애를 태우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나가서 애를 받아요.
혹시나 이제 위에서 차가 이제 그 유턴할 수 있는 뭐 이런 표시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하니까 혹시 이제 고개에서 내려오는 차가 신나게 과속해서 내려오면은 갑자기 그 스쿨버스가 딱 돌거나 그러면은 혹시나 위험할까봐 또 그걸 내가 일부러 가서 또 해요. 그것도 뭐 하나의 또 보람이지. 갔다 와야 돼.